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참 리얼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고 진보는 몰락했다는 그 단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참 안 하려고 자꾸 망설인다는 그런 언론이 전달을 하면서 조국 사태를 비판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지었다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정부 여당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일말의 기대가 남아 있었기에 그래서 1년여 만에 다시 만난 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실패했다. 진보는 완전히 몰락했다. 하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는 정권입니다. 실패 정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워딩 자체가 중대하고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이겁니다.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했다. 이미 기정사실했습니다. 진보는 몰락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민주당 진영이 진보 핵심가치 민주주의라든가 도덕성 개혁과제에서 모두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당이 아니라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이제 길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어나갈 새로운 서사의 핵심으로 우리 시민적 정체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뭉쳐서 혹시 모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또 크게 보면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르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586 운동권이 문제라고 봤는데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걸 듣는 그 순간 똑같은 부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586들하고 이 586은 이 양반이 586이기 때문에 진중권이가 그 586들을 그 조국하고 친구 아닙니까? 다 잘 안다 이거. 잘 알죠 운동권에 대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운동권하고 이 주사파 운동권이 이런 운동권들하고는 좀 다르다.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봤는데 대통령을 주변을 둘러싸는 586 운동권이 문제라고 봤다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기자회견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런 말 하는 걸 딱 보니까 그 순간에 그냥 머리가 띵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586들 운동권이나 똑같은 부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싸워야겠다는 마음을 딱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몸무게도 빠지고 많이 힘들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싸움을 즐기면서 했을 텐데 이번엔 굉장히 외롭고 아주 힘들었다는 겁니다.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지적 수준,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해가지고 너무 한심해가지고 충격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인의 고백입니다. 지식인의 지적 충만의 욕구에 대한 완전히 찬탈을 당할 때 그 허무감, 허탈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보니까 이거는 수준이 이거 아니더라 할 때 그 고통받는 것. 믿음을 서로 갖고 서로 이렇게 교감했는데 이거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느낄 때 그 좌절이라든가 그 분노, 그 충격 바로 그런 지적인 충격. 아마 진중권 교수도 아마 그런 걸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100%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속한 예를 들면은 문재인하고 이 586하고 이런 똑같은 부류라는 것을 왜 몰랐나 하고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을 낸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달랐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부 독재랑 싸울 때는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586 운동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86 운동권들의 의식구조는 뭐 쥐들이 민주화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들이 결코 아니었다고 느끼는 지금 이렇게 발설하는 이 진중권 교수는요. 누구보다도 586을 잘 압니다. 그들은 전체주의적이다. 전체주의자들이더라고 딱 단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봐라 이거야. 선출된 권력의 힘을 늘 강조하는데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법과 절차를 막 무너뜨리고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말이지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 선출됐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정당하다고 그러면 히틀러도 정당하냐 이런 얘기죠. 여권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단정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 국민들이 이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 국민들이 이제 딱 정신 바짝 차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들이 전체주의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때는 분연코 분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이 586들은 결코 아니다는 거죠. 완전히 전체주의자들이라는 거죠. 혁명기 정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혁명할 때 정세에 불과하다는 거죠. 주사파 정권의 특색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민주주의를 그럼 후퇴시켰다는 거냐 하는 단도직입적인 그 기자 질문에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딱 결론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수준을 87년 체제 이전으로 돌려버렸다. 운동권 세력은 오로지 선출된 권력으로만 민주주의를 이해하려 달려든다. 군부독재에 맞선 직선제 민주주의라든가 그들의 인식은 딱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독재자들을 뭐 히틀러니 누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실패했다. 100% 실패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문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해봐라. 그 말들 진위를 한번 설명해봐라 하니까 대통령은 586 운동권 세력처럼 혁명론에 물든 사람은 아니다. 주사파적 혁명론에 물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대통령이 운동권 세력들에 얹혀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조국 윤미향 사태 때 대통령이 윤리적 판단 기능을 내려주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이 없다. 원래 정치하기 싫어했던 분을 억지로 옹립한 거 아니냐. 이 말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가르쳐서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치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마리오네트 역할밖에 못한다.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 끝났어야 할 뿐이다. 그걸 본인도 원하지 않았냐. 비서실장으로 끝났으면 행복했을 사람이고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을 그런 사람이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그 진중권의 추루스 진실 오디세이, 추루스 오디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묶은 책,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가 지난 연말 나왔는데 제목 그대로 진보가 몰락했다고 보냐 안 보냐 하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몰락은 이미 확정됐다고 딱 몰락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몰락은 확정됐다 이미. 민주당이 표방하는 소위 에토스, 어떤 시대나 집단의 그 지배적 의식을 에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에토스는 애국심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자체가 민주당이 표방했던 또 그들만의 또 어떤 시대 집단 지배적 의식인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조국 윤미향 원전 사태 등을 보고 있자면은
보수보다 더 훨씬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수는 과거에 최소한 부패를 저지르면 내가 이거 썩었다, 잘못했다고 인정도 했고 사과도 하고 반성 안 하더라도 반성하는 척도 하고 그랬는데 진보는 그런 마저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이거 완전히 썩었다는, 문드러졌다는, 완전히 더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보는 그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불의를 정의라고 강변하고 잘못된 건 언론, 검찰, 감사원, 사법부라고 이렇게 미루고 세계관을 막 펼치고 엉터리 세계관을 이렇게 펼친다는 겁니다. 사법부라 잘못된 건 사법부고 감사원이고 검찰이고 언론이고 어느 정당이고 막 이렇게 핑계를 치면서 그런 이상한 세계관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늘 개혁과제를 내세우는 것도 자신들은 여전히 개혁의 투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세상이 잘못됐고 세상을 바꿔놔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서 나오는 아주 어거지다 이거죠. 무너진 도덕을 정당화하느라 뭐 윤리와 정의의 기준마저 다 뒤집어 버리면서 로고스, 소위 보편적인 법칙에 따른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해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당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진보 정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물이지만 인명을 강행하는 거 보라 이거죠. 본인들이 욕하던 보수 진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다는 걸 모르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지나다가 현실이 그대로 싹 드러났다 이거죠. 진보의 도덕 기준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아주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촛불로 탄생된 정권인 만큼 개혁과제에 대한 기대도 높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전술로 만든다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선거랑 연결시키니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지지자들이 열광하면 승리했다고 착각을 하고 개혁정책은 의도한대로 실현은 안 되고 그래서 야당과 협의하고 토론하는 게 의회주의 민주주의인데 그러나 민주당은 정책마저도 적에게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부동산 3법 할 때도 국회에서 토론 한 번 안 거치고 했잖냐 이게. 공수처는 당론으로 저들이 정해놓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민과 상관 동떨어진 정책에만 이렇게 몰두해야 되니 정책을 건드려 봐야 굉장히 미숙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정책을 정치로 선거로 연결시켜서 이거 말도 아닌 일들이 나온다, 정책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을 이제 마지막 최종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보수진영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안 될 가능성은 6이고 잘 될 가능성은 4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뭐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만 들게 해도 상황은 달라질 거라 보지만은 아직은 좀 잘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모두 엘리트가 사라진 느낌입니다. 아주 엘리트라는 게 아주 필요한데 충성심 하나로 개싸움 잘했다고 하는 의원 만들어주는 여의도가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이 없다 이거죠. 말 잘 듣는 인물들만 있다 뽑히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죠. 정의당도 마찬가지란 거죠. 장혜영이라든가 유호정 의원 말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이름도 모르겠다. 이름도 모르겠다는 거는 쓸모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이 장호정, 유호정 같이 밖에 쓸만한 사람들은 이 두 분 외에는 아니다 이런 얘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장혜영 의원 아주 똑똑하더군요. 공수처 반대한 사람이죠. 공수처 왜 반대했냐? 아주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선언한 아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혜영 의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 앞으로 진보의 재구성을 고민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진보라는 이름과 개념을 민주당이 더럽히고 오염시켰는데 이제 진보는 위선과 동의어가 되지 않았냐. 진보하면 저건 위선자, 진보주의자면 위선자 이렇게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진보해야 된다. 그래야 진보란 뜻이 의미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두 개의 위대한 서사가 무너졌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썩은 정체성을 잡고 있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을 보면서 그나마 우리가 낫지 않냐고 강변하지만 스스로 정당성을 끌어내리고 벌써 오래됐다 이거죠. 비교 대상을 바꿔라. 진보가 원래 하려던 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 진중권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진중권이 이제 회의에 빠지고 결국은 진보를 공격을 하게 되고 이 진보들은 타락을 한 진보들에 대해서 공격이었습니다. 진중권 말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 소위 진보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 위선자들, 이 위선을 전부 깼다고 생각해서 진중권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 전초전인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는데 제도권 정치에 어떻게 역할할 생각이 있냐? 바로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거에서 필요한 후보로부터 도움 요청이 오면 지원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정치권에 들어가서 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앞으로 프레임 싸움을 계속할 거다. 모두가 무조건 옳다고 우길 때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한 사람으로 남는 게 진중권 교수 본인의 그 목표라고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네, 한 시대의 엘리트 참 필요합니다. 한 시대를 가면서 시대를 반듯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암흑색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도 멎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또 시장경제가 숨쉬는 바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성장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산업화를 시킨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이런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또 오늘의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